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외교부가 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 한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어떻게 민사재판에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규칙까지 바꾸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외교부가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하면 한일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외교부가 재판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건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 규칙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일본 기업 측 변호인이 외교부에 의견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먼저 나서 소송 규칙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문건에 강제징용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 외교부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송 규칙을 바꾸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주일 대사를 지낸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라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이유 없이 연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와 손을 잡고 청와대와 손을 잡고 우리의 재판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고 이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참 충격이고 참담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